3월 블로그 지수 대란 마음고생 많이들 하셨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불떡 플래너의 블로그 지수 기능을 무료로 오픈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이게 한시적 오픈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떠냐? 그냥 무기한 무료로 다 풀렸다. 결제하지 않아도 들어와서 누구나 블로그 지수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단순히 블로그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블로그 운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꿀팁들도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고 아니죠? 왜? 다 무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걸 왜 써야 되는지,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채널 분석이 들어와서 내가 보고 싶은 블로그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자,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쭉 이어지죠. 내 블로그 정보가 나옵니다. 저는 인플루언서 배지가 있고요. 이달의 블로그, 올해의 블로그가 있다면 여기 3개가 꽉 다 채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지수가 바로 나옵니다. 또한 최적 3까지, 그 윗단계까지 감을 잡으라는 용도로 넣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치는 어떻게 올리나요? 이 수치는 단기간에 올릴 수는 없다.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성 점수가 곧 이걸 결정합니다. 보통 3에서 6개월 사이로 네이버가 평가를 하고 여기 반영이 되는 거예요. 10.16%라고 적혀 있잖아요. 또 다른 최적 2 블로그가 여기가 한 10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제가 그 사람보다는 같은 최적이지만 조금 더 높이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숫자가 작은 게 좋다. 다른 블로그를 불러와 봤습니다. 준체 6의 베이스 점수는 45.47인 거예요. 아까 최적 2의 베이스는 80점 몇이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 평소에 내가 글을 발행하면 그 당시 직후의 점수가 베이스 점수예요. 근데 평소에 그러면 이게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죠. 신뢰성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3에서 6개월 주기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익숙하게 보던 45.47이 있는데 갑자기 얘가 50 몇 점으로 올라갔어. 그 말은 뭐야? 블로그 지수가 최저 1로 올라간 거다. 반대로 좀 떨어졌네? 그러면 내 블로그 지수가 좀 안 좋나? 이렇게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보면 현재 내 위치가 바로 보인다.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다시 제 걸로 불러갖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유효 키워드,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일반 블로그 탭, 그리고 스마트 블록에 내가 어느 정도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키워드의 수다. 검색량이 있고 상위 노출이 되어 있어. 내 블로그로 직접적인 유입이 일어나는 키워드란 얘기죠. 그래서 유효 키워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 키워드가 많아질수록 방문자 수가 높아지나요? 반드시 100% 정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키워드 수는 많은데 내가 썼던 키워드들의 검색량의 총합을 따져보면 별로 안 높은 거야. 즉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만 쓴 사람이야. 반대로 유효 키워드 수가 훨씬 더 적은데 방문자 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죠. 내가 쓰는 키워드들의 검색량이 이만큼 더 크다면. 그래서 반드시 똑같이 1대1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옆으로 보면 전체 순위 그리고 주제별 순위가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수가 더 적어도 방문자 수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가중치를 두고, 그리고 스마트 블록에서 더 키워드가 많다 뭐 이런 가중치들도 두고 해서 그 이외에 활동성 점수까지 불톡이 자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매주 전체 그리고 카테고리 순위를 매긴다. 자, 이 3가지 항목은 매주 월요일 날 오후에서 밤 늦은 시간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지표가 최근 3개월치까지 이렇게 그래프로 표기가 된다. 주제 순위가 이랬었고요. 유효 키워드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7주 동안 뭐 연속 상승을 했다는 등 최고 유효 키워드가 몇 개였고, 저는 7,370개였죠, 최고가. 이번 주에 6,700개로 123개가 줄었다. 이런 걸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내가 블로그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런칭하고 기수제로 운영할 때 교육생분들이 교육을 듣기 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교육생분들이 갑자기 그 껑충 뛰는 거야. 그때가 교육을 들었던 시점이다. 그런 식으로 내 블로그의 변화를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본 김에 왼쪽도 같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방문자 수 지표 최근 5일치 볼 수 있고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일 대비 몇 프로가 지금 채워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40분이에요. 마우스를 가져가면 숫자가 보이는데 4월 1일 전날 제가 22,000명이었고 지금 현 시간 12,000명이니까 대략 50% 좀 넘죠. 요걸 비율로 표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 평균적으로 얼마냐, 그리고 누적 방문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주제, 그리고 총 포스팅 수,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포스팅 몇 개 쓰고 있느냐 바로 볼 수 있어. 내 것도 그렇지만 경쟁자 블로그 분석할 때 한눈에 바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블로그의 전체 스크랩 수 몇 개 있냐, 이웃 수 몇 개 있냐, 이런 거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최근 포스팅의 지수 분석, 그리고 최근 포스팅의 패턴 분석,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어요. 블로그 지수는요, 전문성, 신뢰성, 관련성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문성은 여러분의 C랭크 지수와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해요. 한 개 카테고리 혹은 두 개 카테고리에서 내가 얼마나 그 카테고리만 전문적으로 파고 있느냐, 그 점수를 보는 거고, 두 번째 신뢰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그대로 블로그 지수다. 이 신뢰성 점수가 몇 개가 어떻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 블로그의 현재 지수를 그냥 결정을 하는 지표다. 관련성은 제목에 내가 잡은 키워드와 본문에 얼마나 잘 버무려져 있는가, 말 그대로 제목과 본문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 세 가지 지표를 아래쪽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면 전문성이 최적 이 블로그의 평균 대비 0.55만큼 낮아요. 신뢰성이 3.39만큼 낮아요. 관련성은 평균 대비 3.47만큼 높아요. 관련성이 높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최적 이 블로그의 평균이라고 나와 있죠. 나 말고 또 다른 최적 이 블로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블로그들 대비해서 각 지표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받고 있다, 그래프로 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다. 오른쪽은 포스팅의 패턴 분석이에요. 글자 수, 제목 길이, 이미지 수, 제일 핵심적인 세 가지를 지표를 평가를 할 수 있고, 나와 같은 최적 2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적 2의 바로 위는 최적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적 3이 되기 위한 지표를 알려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본문 길이가 동일한 카테고리의 상위권 평균 대비 몇 글자 짧다, 이 말은 뭐냐면 저랑 같은 IT 카테고리의 그 상위권 블로거들의 글자 수의 평균을 분석한 데이터와 내 거 글자 수를 비교해 주는 거다. 제목 마찬가지, 이미지 수 마찬가지. 이게 왜 중요하냐? 상위 블로거들이 글자, 제목, 이미지 수를 어느 정도로 맞추고 있다, 거기에 나도 최대한 맞춰가는 게 좋아요. 즉, 이 세 가지 지표가 상위권과 내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오도록 만들어 가셔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이 보다 무료다. 자, 이제 핵심적인 기능인데, 최근 포스팅의 지수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최근 포스팅 30개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려 4년치 포스팅을 다 볼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보면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계속 끝도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 걸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지수 사태 때 제가 4년치를 다 훑었거든요. 여기가 저품으로 뜬 거, 누락으로 뜬 거 아주 가지각색이더라고. 심지어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막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애들을 내가 삭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독 플래너의 이 기능을 쓰지 않거나, 혹은 최근 포스팅 30개밖에 볼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 많은 포스팅을 내가 직접 다 누락인지 저품을 받았는지 다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이런 걸 대체를 해줄 수가 있고, 블로그 좀 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무료 회원들은 10개씩 단위로 불러오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유료 회원들은 30개씩 불러오기 때문에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훑어보면 옛날 거 중에 저품, 누락 뜬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게 블로그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주죠. 지금 현재 내가 좋은 포스팅을 써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나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누락이나 저품으로 빠졌던 애들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걸 다 삭제해야 되나요? 옛날에 좀 일상글을 많이 올렸어서. 일상글 같은 경우는 그냥 비공개로 해놓으면 문제가 없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품으로 떴는데 스마트 블로그에 노출이 되고 있어. 근데 왜 저품이에요? 제목 그대로 긁어다가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블로그 탭에서 검색이 안 되는 거야. 스마트 블로그랑 블로그 탭 로직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구분을 해서 그냥 두는 거지. 실제 유입이 잘 되고 있다면. 무작정 다 비공개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안 된다기보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대신에 어쨌든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글들이 뭔지를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바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전문, 신뢰, 관련성 세 가지 지표를 실제 숫자들을 볼 수 있는데, 참고로 불독 플래너에서는 여러분들 보기 쉽도록 이걸 원점수가 아니라 100점 만점으로 그냥 환산을 해놨어요. 100점이 만점이고요. 3선이 있어요. 눌러보면 표시 데이터 설정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 포스팅에 발행일부터 글자 수, 이미지 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클릭을 해서 설정을 딱 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원점수 보기를 클릭해보면 여기 100점 만점 환산 점수에 마우스를 올려가면 이렇게 원점수가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0.7416 얘는요, 불톡에서 평가한 점수가 아니라 여러분 글을 쓰시면 실제로 네이버가 평가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소수점으로 적혀 있으면 감이 잘 안 잡히잖아. 그래서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놨다. 모든 글의 전문 신뢰 관련성을 다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통합 지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의 지표를 바탕으로 말 그대로 통합 점수를 매긴 거예요. 계산의 기준이 각 블로그 지수마다 달라.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의 지표를 같은 지수의 블로그 대비해서, 지금 제 거를 보고 있잖아요. 최적 이 블로그들의 지수 대비해서 상대평가한 분석 결과다. 그래서 이 세 개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는데 나와 같은 블로그 지수에서의 경쟁 점수다. 최적 이 사이에서 너는 87.2점이야. 그런 의미예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상위 노출되는 건가요? 그렇게 단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점수가 높을수록 글을 잘 썼다. 가끔 여기가 103점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런 글은 어떻게 한다? 딱 체크해놨다가 다음에 글 쓸 때 그 글을 꼭 참고를 한다. 인기글 목록이에요. 원래 인기글은 블로그나 다른 사람의 블로그의 인기글을 좀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패치가 되면서 PC에서는 아예 볼 수가 없게 바뀌었고, 모바일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클릭 한 번에 이렇게 리스트를 다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앞에 최근 포스팅에 봤던 것처럼 이미지 수, 글자 수, 공감 댓글 한눈에 다 보이고, 게시글의 지수도 물론 다 보입니다. 일평균 조회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인기글이 하루에 이 정도 유입이 되고 있더라. 근데 색깔로 표기가 되어 있죠. 여기 보이는 색깔부터 설명드리면, 녹색은 평균 방문자 수 대비해서 안정적인 숫자야. 오렌지색은 너의 방문자 수 대비해서 조금 높아. 그리고 빨간색은 너무 높아.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자, 빨간색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위험한. 그쵸. 평균 2만이 들어오는 블로그에서 한 개의 글이 하루 평균 2천이 들어와. 좋죠. 방문자 수 높으니까. 근데 얘가 상위 노출이 만약에 떨어져.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18,000으로 확 줄어들죠. 그래서 위험하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안정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스팅이다. 그럼 빨간색이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진 않다. 가끔은 박스권을 뚫어주기 위해서 내 카테고리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시의성이 좋고 되게 트렌드해. 그래서 검색량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높아. 그럴 때는 그런 키워드 쓰는 건 좋죠. 박스권을 뚫기 위한 거니까. 자, 그런 거 썼을 때 빨간색으로 표기될 수는 있죠.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회색은 반대로 제일 낮을 때, 일평균 조회수가 예를 들면 50이 찍혔네? 정상적인가요? 물론 게시글 하나에 오래된 거는 50 찍힐 수도 있지. 자, 근데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인기글 10개 보고 있잖아. 2만 블로그에서 인기글 10개야. 근데 그 중에 평균 유입이 50이네? 상당히 비정상적이죠. 너무 낮다는 뜻이에요, 회색은.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가 전체가 회색으로 도배가 돼 있네? 근데 평균 숫자는 보통 뭐 한 30에서 40이 찍혀 있네? 그럴 수 있어. 근데 회색인 이유가 뭐야?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이 블로그에 방문자 수를 들어가서 보니까 2만이네? 정상적인가요? 아니죠. 이상하죠. 자, 이거 뭐다? 방문자.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긴 있어요. 클립으로 영상을 보면 이게 어디로 카운트가 되죠? 블로그 방문자 수로 카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여기에서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체가 회색이라고 너 방풍 이렇게 바로 할 필요는 없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클립은 조회수를 시청자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들어갔는데 클립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 여긴 다 회색인데 그러면 그건 클립발로 방문자 수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케터분들, 대행사분들 쓰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저번 회사에서 서포터즈나 물건 좀 협찬 맡기고 싶은 분들 이제 리스트업 할 때 블로그 지수를 무조건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방풀을 약간 의심케 하는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수기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는 그냥 딱 들어가서 한 3-4개 지표만 딱딱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행사분들, 마케터분들 이렇게 돌려보면 바로 한눈에 파악이 될 수가 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분석 기능이 있어요. 얼마나 유용한지 설명드리려면 앞서 살펴본 인기글 목록을 잠깐 언급해야 되는데, 내 인기글을 보기 위한 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벤치마킹하고 싶은 블로그의 인기글을 보고 윈도우 11 꿀팁, 컴퓨터 자동 종료 예약, 이걸 쓰면 이렇게 큰 블로그에서 인기글 2위를 할 수가 있구나, 여기 들어있는 키워드들을 나도 내 스타일대로 쓰면 실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죠. 제가 한창 키울 때 어떤 식으로 써먹었냐면, 이게 없을 때 얘기예요. 내가 오늘 어떤 키워드를 찾았어. 근데 검색량은 높은 걸 확인했어. 근데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검색량 대비해서 내가 상위 노출을 잡으면 딱 그 숫자 비례해서 정말로 많이 들어오던가요? 항상? 아니죠. 이상하다, 얘는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상위를 분명 먹었는데?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썼냐면, 내가 오늘 쓸 키워드를 검색해서 1위, 2위에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를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기글을 봐요. 리스트를 보고 그 10개 게시글 중에 내가 찾은 키워드의 글이 있는지 없는지 봐요. 있네? 그럼 나 진짜로 이거 잘 쓰면, 노출 잘 되면 잘 들어오겠다.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썼는데 노출도 성공했는데 실제로 얼마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왜 그런 거냐면, 내가 분석했던 그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평균 방문자 수가 300인 블로그에서 인기글 2위인 글을 내가 확인했고 이 키워드를 썼단 말이야. 노출이 됐네? 근데 실제 유입은 기대한 만큼 안 들어와. 내 블로그 평균 방문자 수는 1,000명인데,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쓰려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에 인기글 중에 그 포스팅이 있다고 해서 이 키워드가 진짜 다 유입이 잘 되는 키워드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떠있던 건 맞지만 애초에 이 블로그 방문자 수가 적은 블로그였어. 300인 블로그에서 인기글 2위면 대충 예상되는 게 몇이에요? 한 하루에 10, 20 될걸? 그러면 내가 써서 상위 노출해도 10, 20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키워드의 월간 검색 수가 많은 걸 확인한 상태에서도. 그렇죠. 아까 내가 먼저 얘기했던 게 뭐야? 키워드의 검색량 자체가 높아도 이상하게 유입이 적은 애들이 있다 그랬죠. 월간 검색 수가 높은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했으면 놀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개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2개의 키워드를 오늘 다 찾았어. 그래서 써볼 건데 실제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해요. A 키워드의 검색량이 월등히 높죠. 1위에 노출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는데 실제 유입량은 B가 더 많더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거냐면 각 키워드의 유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장 단적인 예는 이게 있어요. 섹션의 차이 어떡할 거야? 검색 결과의 순서가 A는 파워링크 뜨고 웹문서 뜨고 쇼핑 뜨고 블로그가 뜰 수 있는 탭이 저 아래에 있는 거야. 근데 B는 어때? B는 블로그 탭이 제일 위에 있어. 광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딱 1위 노출했으니까 그 키워드 검색하면 제일 먼저 눈에 딱 꽂히는 게 내 포스팅이야. 그래서 이런 유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2개를 찾았다고 해서 야 검색량 이렇게 높네? 얘가 훨씬 더 높네? 나 이거 써야겠다. 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2개 키워드를 가지고 각자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들이 있죠. 그 블로그에 들어가 이 2개 키워드가 인기글 목록에 있는지 본다는 얘기예요. 보고 나서 이 블로그들의 방문자 수를 같이 봐야 된다. 여기 1번 블로그, 2번 블로그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1번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나보다 높은데 인기글 상위에 A 키워드가 있네? A 키워드 검색량이 10,000이고 333이야 하루에. 얘가 5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200 정도 유입이 되고 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방문자 수가 높으니까 1번 블로그가. 근데 반대로 1번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나보다 낮아. 혹은 막 1000도 안 된다거나 그럴 수 있어. 그런 블로그에서 인기글로 떠봐야 이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혼자 그걸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이 내가 오늘 찾은 키워드가 상위 노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나한테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건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복잡한 과정을 지금 할 것이냐, 그걸 이 안에다 넣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문자 수가 높은 블로그에서 이렇게 상위 노출을 잡고 있으니까 나도 이 키워드를 분석해서 쓰면 어때요? 실제 유입이 될 수 있구나, 기대감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 글에 확신이 생겼으면 오른쪽 끝에 가서 분석. 그러면 이미지를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펼쳐지고 옆에 키워드 추출, 얘가 중요하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글 실제 유효한 포스팅이구나, 이거 잘 쓰면 유입이 나도 되겠구나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는 제목을 제가 직접 추출을 했단 말이에요.
조합을 해보고 그리고 검색량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걸 검색량으로 이렇게 딱 정렬을 해준다. 아, 윈도우 예약 종료라는 걸 쓰니까 월간 검색량이 1600에 달하는구나. 그러면 얘네들을 똑같이 따라갈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조합을 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인기글 목록과 이 게시글 분석 기능은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불톡에서 지금 현재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다만 무료 회원분들은 블로그 지수를 조회하는 건 하루 5번, 그리고 이렇게 게시글 분석 기능을 보는 것도 하루에 5번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 정도면 불린이 분들이라면 사실 충분한 기능이죠. 그러면 좀 저랑 비슷한 블로그에 있는 키워드를 좀 가져와서 제 걸로 만드는 그런 것도 괜찮나요? 괜찮죠. 키워드는 무조건 저 사람 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항상 같은 사람 것만 계속 따라해. 그럼 좀 그건 비매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키워드만 참고를 해서 내 걸로 쓰는 거지 내용을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효 키워드가 있습니다. 전체 숫자만 보여주는 거고요. 유효 키워드의 그럼 리스트, 실제 키워드가 뭔지를 볼 수 있다. 유효 키워드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곳은 불톡 플래너밖에 없다. 자, 근데 아쉽게도 이건 트래픽 사용량이 엄청나서 유료 회원들 전용 기능인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유효 키워드를 실제로 볼 수 있으면 뭐가 좋아요? 주 유효 키워드 리스트 대비해서 그 다음 주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빠졌는지 비교가 되겠죠. 빠진 키워드를 볼 수가 있고요. 유효 키워드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뭐야? 상위 노출 다 밀렸다는 얘기예요. 혹은 포스팅이 갑자기 누락이 돼서 빠졌을 수도 있고, 즉 실질적인 내 방문자 수가 떨어지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개수가 많을 경우는 좀 뭐가 빠졌는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서 위로 올려보면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 복합 적용이 되거든요. 다른 것도 눌러보세요. 자, 숫자 생기죠 앞에. 어떤 필터를 더 우선적으로 해서 볼 것이냐, 즉 2중, 3중 필터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저희가 한두 달 내로 대규모 업데이트가 또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면 이쪽에 고급 필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유효 키워드 수가 많아도 더 실질적인 키워드를 조금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 대비해서 유효 키워드가 늘었네? 그럼 뭐 때문에 늘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새로 쓴 포스팅이 있으니까 그게 상위 노출이 됐나 보죠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지난주보다 키워드가 대폭 늘었을 수도 있죠. 신규 포스팅이 있으니까 걔네가 상위 노출돼서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블록이 있거든. 예전 포스팅이 갑자기 올라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포스팅이 올라왔는지 실제 키워드 리스트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블로거분들, 이웃분들한테 불톡 플래너에 이렇게나 유용한 유료급 기능들이 지금 무료로 오픈이 됐다.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간단한 5초 회원 가입만 하면 그냥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를 좀 드리자면, 지금 당장 결제 나 필요 없는데 하지만 나중에라도 결제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가입하실 때 추천인을 등록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결제가 필요할 때 10% 혹은 15% 할인을 받고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실어놓겠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잡고 하나 넣으면서 가입하세요. 그냥 하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결제하려고 할 때 아깝다.